자,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4월 초에 있었던 증권사 콥데이의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할게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연예 기획사. 쉽게 말해서 연예인을 인큐베이팅해서 키워서 그 가수로, 그리고 연예인으로, 그리고 연기자로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를 매니지먼트 해서 음반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음원을 팔고요. 그리고 매니징을 통한 CF나 광고나 그리고 행사, 방송 등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빅3 업체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빅4라고 이제 최근에 좀 바뀌었죠. 첫 번째가 이제 하이브는 이 BTS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등은 이제 SM. 근데 SM이 최근에 카카오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JYP가 있고요. 박진영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4위가 이제 YG. 근데 YG는 블랙핑크가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좀 완전 재계약하게 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부분이 돼버렸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쪽에 큐브나 RBW, FNC는 근데 이쪽은 이제 지분 투자를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제 상장된 회사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개 이제 하이브 쪽의 레이블이나 카카오 쪽의 레이블로 많이 비상장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판이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엔터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은 경기가 좋았을 때,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주로 좋은 경험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 호황의 기준이라고 했었던 음반 판매, 글로벌적으로 음반 판매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원 판매도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게 거의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연예기획사 주가가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영향도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 문화생활에서의 소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비를 좀 다운시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거 줄이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음반 판매가 매출이 좀 급감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인데 VT라고 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가 인수를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화장품 업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뭐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는 VT라는 이제 화장품 업체고요. 최근에 유명한 그 리들샷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리들샷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파는 업체고, 동사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만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으로도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좀 연계될 수 있는 수익을 동사도 가지고 있다. 근데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 마진, 유통만 해서 마진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유통 마진만 편취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은 대신에 매출 볼륨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주스도 역시나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예기획사로 음반 제작을 하고 음원 판매, 유통 이런 걸 하고, 이제 매니징 관련된 이제 연예인들의 뭐 광고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행해 주면서 수익을 편취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속 가수로는 이제 B2B, 펜타곤, 라이썸, 아이들, 나우데이즈가 있고요. 활동이 제일 많은 건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인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멜론 순위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딱질이라고 해서, 아픈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야, 이거를 아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2등으로 좀 밀려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일럿은 하이브고요. 투어스는 SM인가요? 그리고 밤양갱 BBC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번주 저저번주만 해도 이 50위권 안에 이 아이들 곡이 한 3곡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밀려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위 아딱질이 2등, 그리고 이제 46위가 슈퍼레이디 타이틀곡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곡, 그리고 와이프가 59위, 뭐 이렇게 100위 안에는 계속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런 이제 음반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음반, 음원, 광고, 행사, 방송이 57%, 그리고 연결 화장품 유통 마진, 그리고 기타 매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 매출 볼륨이 작년에 1423억, 영업이익이 154억, 이 정도 한 흐름이지만, 여기에 엔터 사업이 한 900억 정도, 900억 정도 했고, 나머지가 이제 그 유통 관련된 부분이나 기타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익률 자체가 지금 이제 10%가 넘죠. 근데 10%가 넘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10%에서 15% 정도 되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유통 마진을 하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마진율은 박하거든요. 5% 이하입니다. 마진율이 박하기 때문에 결국엔 엔터에서 번 거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매출 볼륨은 커지는데 이익률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도 매출액도 1600억, 이익도 한 160억 정도, 한 10% 정도는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대 5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 대한 핵심 부분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참고로 아이들은 올해가 거의 정점이고요. 내년이 재계약입니다. 내년이 재계약. 최근에 YG 쪽에서 블랙핑크 재계약이 좀 절반만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도 그 부분을,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올해 안에 아이들과 재계약을 최대한 빨리 단행을 하려고 준비를 할 거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재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최정상급의 여러 가지 뭐 방송도 하고 광고도 찍고 음반도 발매하고 음원도 내고 행사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이들이 하면서 예전에보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제 몸값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작년에 그 정식 컴백을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결국엔 저런 실적을 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K-팝 그룹들이 한 2번 정도 컴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올해는 2번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1집이 아까 아딱질,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야, 이게 이제 1집 후속곡은 아니었지만,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역주행해가지고 1등을 한 그런 노래고요. 어찌됐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도 이제 컴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값이 어느 정도 최정상급까지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딱젤은 역주행으로 5개 음원 차트 1위 싹쓸이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재계약이 관건이지만 올해 안으로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전소연 씨나 우기 씨가 프로듀싱 역량을 발휘해서 걸그룹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서포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라이썸이라고 하는 걸그룹을 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올해도 하반기부터 이제 상반기에 여름에 컴백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컴백을 2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이썸을 잇는 이제 걸그룹을 내년에 또 이제 준비를 하겠죠. 이게 이제 런칭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인지도를 높이면서 이제 앨범 판매나 여러 가지를 추구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2일날 이제 보이그룹이 런칭이 됩니다. 나우데이즈라고 하는 이런 그룹이 런칭이 돼요. 그래서 3곡 미니 앨범이고요. 반응이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뭐 망할 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5인조 남자 그룹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엔가 이 이제 신규 그룹을 런칭을 하면 이 인지도 알리고 행사를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용이 한 3, 40억 정도 든대요. 이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연습생부터 시작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잘한 그런 멤버를 5명이나 뭐 7명이나 묶어서 런칭을 하는데 뭐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 런칭을 하면 이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런칭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또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행사로 비용을 커버를 하거나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큐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뭐 컵데이를 통해서도 언급을 들은 적이 되게 많아서 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들샷에 대한 인기에도 편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편취할 수 있지만 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게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로 인해서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익률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올해는 5%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통이 결국에는 이 볼륨단 매출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익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박한 부분들이라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1423억에서 154억, 145억 그리고 별도 매출로 900억이라고 해드렸죠. 약 845억 900억 미만의 엔터 사업으로만 보면 이익률은 17%, 빅4 엔터가 1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높다. 그래서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7년 계약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게 이제 내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올해 한 재계약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올해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흐름들이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그러면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